나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충일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많으니까 좋긴 하네요. 네, 이렇게 쉬엄쉬엄 마음의 여유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든 뭐 어쨌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힘들 때 또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 4월 9일 한 뭐 2달 가까이 됐죠. 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식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바로 잡아야죠. 예, 그때 바로 잡는 것이 여러분이 투자를 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주식 투자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때는 항상 있고요. 가장 안전한 때를 고르시는 게 저는 지금 같은 시장의 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43 그리고 28 그리고 그 밑에 24 말씀드렸지만 거의 여기 28 요 라인까지 갔었죠. 여기서 그리고 24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전 방송에서 최대한 이 가격 아래에서 사모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알려드렸죠.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 가격대에서 사모으시면 지속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 위쪽에서 그래서 많이 담으셔 봐야 힘만 들고 손해만 커지는 거죠. 손실만 커지는 거고, 이런 때 바로 이런 때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 하락하더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타이밍 왔을 때 집중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사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 요때 사기는 힘들어요. 이유는 하락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안 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20일 이평선이 올라온 요 시점에 사시면 괜찮은 타이밍이고 한번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계속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락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떨어진다고 계속 주수십시오, 줍줍하십시오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파란색만 잔뜩 쌓이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참으실 땐 참으시고 사실 때 사시고, 그쵸? 그리고 다시 사실 때 사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때 모으셨다면 평단이 상당히 괜찮아진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차트를 보고서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인 거죠. 물론 요 구간을 놓친다고 아쉬우실 필요 없어요. 올라가면 어차피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계좌는 뭐 어쨌든 오늘 좀 프리장에서 상승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날 이제 한 38개 정도 더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17 됐던 게 지금 마이너스 14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플러스 양전환 가시권이잖아요. 그쵸? 이거 TQ는 뭐 14% 올라가는 거 안 어렵거든요. 이틀만 쭉쭉 올라주면 바로 플러스 전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던 아니면 일부분 또 줄이던 익절해서 현금화하던 그건 이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투자자로서 편한 위치에 왔지 않습니까? 물론 하락하면 버텨야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사서 마이너스를 늘리는 것보다는 아래쪽 반등해서 매수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 그래서 작은 수익 더 먹으려고 뭐 더 싸게 사면 좋긴 한데 그게 항상 맞는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 계좌도 이제 마이너스 27까지 왔으니까 뭐 저는 조금 반등할 걸 예상하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도 반등을 못 하더라도 예수금으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추가 투자 가능하니까 이렇게 밸런스 맞추는 투자법을 여러분들도 계획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장기전입니다. 인플레가 시작된 지금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QT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 앞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와봤던 와보긴 와봤겠죠. 1970년대에 진짜 5, 60년 전 투자자분들이 갔던 시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진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싸졌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때 사서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때 사서는 진짜 수익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좋은 시기가 오고 있는데 더 추락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눠 사시고 월적립 사시고 여러 가지 전략을 쓰셔야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누가 이렇게 내 입에다 떡 갖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겁난다고 이게 겁나서 지금 못 하시면 여러분이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용기를 내서 실천을 하실 때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현금 비중 보유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월적립으로 계속 사가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계속 오를 거니 같이 얘기하면서 50달러, 60달러 때도 무조건 사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니까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모르겠다. 그래도 돈 있으시면 사십시오. 이거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가 전 참 매력적인 투자 구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요새 시청자님들이 질문을 주세요. 인플레이션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뭐 악재가 반영됐으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뉴스에 완전히 이제 귀가 딱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은 기정사실이 된 겁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 오르고 QT 시작했고 자 이런데 지금 주가가 안 밀리고 있죠. 여러분 이거 엄청 걱정했잖아요. QT 시작하면 박살난다. 근데 QT 시작했어도 주가는 박살 안 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든 박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QT 시작하고 나서 엄청나게 밀리지 않죠. 이건 여러분들 포함해서 지금 개인들이 전체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QT가 시작했는데 왜 박살이 안 나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삽니다 또. 매수 들어옵니다. 오르나 본데? 살까? 그러다가 한번 확 내릴 겁니다. 이게 기관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빅머니들, 세력들이 잘 쓰는 방법은 그 경제 지표와 경제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서 아까 싼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누구든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스닥 한 10%만 올라가면요 또 잔뜩 사신다니까요. 그래 놓고 또 확 떨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을 판단하실 때 본인만의 기준이 확실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너무 여기 이제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수치인데 계속 인플레이션 고민만 하시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언제 개선될까요? 개선하고 들어갈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끝난다고 들어오실 생각하시면 못 들어옵니다. 매수 못 하세요. 이거 금방 안 끝나잖아요. 2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 주식 하나도 못 사신다니까요. 싼 가격대 매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선 어때요? 공포심리 완화,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 국내장에 이런 뉴스 뜨기 시작했고 끝나지 않은 인플레이션 공포, 한국 증시 어디로 가나. 자, 아직 분명히 한 달 전에 뭐 이렇게 죽을 것 같이 기사 나왔는데 벌써 공포 심리가 완화가 됐대요. 인플레이션 끝났나요? 아니, 전혀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용 둔화 신호의 긴축 완화 가능성까지를 벌써 한 달 만에 막 둔화에 막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물가 더 뛴다. 기대 인플레이션 10년 만에 최고라고 하면서 이래요. 뉴스 이거 뭘 믿겠습니까? 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건 주가가 반등했으니까 그래요. 주가가 반등하니까 또 살짝 요런 뉴스를 또 올리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주가에 맞추는 거잖아요. 이 뉴스를. 그래서 여러분들 자 명목 GDP라는 게 결국 뭐죠? 국내 총생산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 총생산이 늘어나지 않나요? 늘어나죠. 이거는 GDP라는 건 결국 달러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재화가 생산된 물건들이 생산된 가치입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GDP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보면 자 GDP가 계속 성장한 한국 같은 경우 뭐 미국도 성장하면 동일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GDP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폭락 구간이 있는 거죠. 이런 하락 구간들. 올라가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올라가는 거고요. 어차피 GDP 성장하는 거고 어차피 주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거에 예민하실 필요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벌써 예, 반영하기 시작했고 많이 반영했죠. 그럼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경제지표 변화 한번 보시죠. 이거 자주 보시니까. 저도 봅니다. 자, 미국 산업 생산이에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 나오는데, 자, 2020년, 21년, 20년도에는 이렇게 늘었었죠. 그럼 21년도에는 사실 그렇게 안 늘었거든요. 산업 생산 자체가. 예, 제조업, 광산업, 유틸리티 산업이 생산한 총 산출액에 인플레이션 조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여기 빠져 있겠죠. 산업 생산은.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기잖아요. 그럼 이게 훨씬 늘겠죠. 그러면 산업 생산이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여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나쁜 건 아니에요. 경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고, 자, 미국 고용 비율도 늘어나고 있죠. 예, 줄어들고 있지 않고 거의 최고치에 다가왔고요. 여기 보시면 고용 비용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1.0이었는데 1.4다. 한마디로 고용을 일으키려면 돈이 더 많이 든다.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임금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문제가 뭡니까? 인플레가 왜 경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물건값 올라가면 기업들이 좋잖아요. 예, 기업은 유리할 테고 뭐가 나쁜 거예요? 사실 나쁜 거 없습니다. 어떤 게 나쁘냐?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예, 기업이 물건을 생산했는데 물건값이 올라가죠. 그런데 소비가 못 따라갈 때 그렇죠. 소비가. 이게 너무 비싸져서 예, 10달러 하던 게 20달러 하면 돈 없는 사람은 못 사잖아요. 그럼 소비가 위축될 거 아닙니까? 이게 리세션, 침체로 가는 단초인데 아직은 여러분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미국인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 아직 저축액 남아있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쓸 돈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 쓸 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률이 아주 뭐 하락 시기이고 임금 자체가 떨어지는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인플레가 치명적이겠지만 지금은 치명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중국 쪽 공장, 뭐 아시아, 베트남 공장 이런 거 다 미국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 임금은 계속 올라갈 전망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아무도 알 수 없어서 그래요. 예, 저도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자, 미국이 계속적으로 예, 고용이 늘어나면서 뭐 더 안 늘더라도 지금 서비스 고용은 엉망이잖아요. 생산 고용만 이렇지 이제 늘어날 겁니다. 또 예, 이제 뭐 여행업 뭐 이런 것도 활성화 지금 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알 수 없어요. 제 생각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건 맞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냥 인플레이션 하나로만 놓고 예, 침체가 온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I는 전체적인 물가죠. 근데 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여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합니다. 최근에 이게 많이 오른 거죠. 에너지 가격 많이 올랐고 식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자, 그러면 얘 빼면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몇 프로입니까? 여기 보시면 평균 6%죠. 그럼 지금 CPI가 한 8.5%씩 갔으니까 한 2.3% 정도가 에너지랑 식품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올랐다고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경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거 자체가 올랐다는 얘기, 근원 CPI가 올랐다는 얘기는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유동성을 미국이 연준이 워낙 풀어서 예,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에 반대급부로 예,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쵸? 투자 자산 내려가고 예,
그럼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한계 기업 힘들어지고 뭐 이런 연쇄고리가 바바바바박 터지는 건데 아직 안 터졌고요. 예,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표 하나, 이런 경제 지표 하나 갖고는 여러분 주가를 설명할 수도 없고 주가가 이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그럼 주식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되죠. 반등도 하면 안 됩니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여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픈 과거지만 경제 지표만 보지 마시고 정치랑 연관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예, 정경유착의 역사는 이 리포트 보세요. 6.25 전쟁에도 있었다는 거죠. 예, 정치 권력과 거기에 그 정치 자금을 대는 기업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미국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지금 11월 중간 선거가 남았어요. 공화당이 우세한데 공화당에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무슨 돈으로 예, 후원금 받죠. 그리고 뭐 그것만 받겠습니까? 미국도 다 정경유착 돼 있잖아요. 월스트리트는 정말 정치적으로 예, 그 딱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금융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봐요. 11월 중간 선거를 이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예, 가져가려면 자, 물가 잡으려는 노력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럼 11월이면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리 올리고 네, 인플레이션 내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그러려면 주가와 자산 가격을 내리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내려가야 자산 가격은 왜 내려가야 됩니까? 사실은 주식은 안 그러는데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가야 거기 부동산 물가가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낮추는 게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고용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투자 그만하고 우리 돈 벌러 가자 그리고 직장으로 다시 회귀해서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해온 거죠. 그럼 6월, 7월, 8월, 9월 아직도 5개월이나 남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주가는 많이 내려갔는데 자, 미국의 특징이잖아요. 선거쯤 됐는데 주가가 진짜 박살나서 바닥을 기고 있다. 예,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던 게 뭐예요? 주가 하락이죠. 예, 바로 지지도와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이든 같으면 그때 지금보다 나스닥을 뭐 8천이나 7천선까지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건데 지금 많이 반영을 했고 저평가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더 빼기는 제가 대통령이라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같아요. 예,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는 안 내려가주면 바라겠어요? 예, 11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회복해 줘야지를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건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이걸 잘 끝내놓고 떨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거는 저희 영역 아니잖아요. 예, 그건 누군가의 영역인데 자, 이걸 반등을 시키려면 어디가 움직여야 되나요? 기관이 움직여야 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금융기관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 금융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네, 미국의 정치 쪽에서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결국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금리가 몇 프로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고 단정지어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가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학연 지연 이렇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예, 대형 그 금융사들 들어가 있잖아요. 하버드대 출신들이 들어가 있고 다 뭐 선배님 후배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만의 예, 지표. 그래서 저는 차트 공부를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7, 80%는 맞추거든요. 70% 정도는 방향을 맞춥니다. 그럼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 안 어렵잖아요. 그 정도만 되셔도 큰 손실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했죠. 하반기부터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주식 비중 확대해야. 하반기 고물가 등 불확실성 완화, 주가도 완만한 회복 기대. 야, 대단합니다. 그죠?
네, 잠깐 상승하면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또 이런 뉴스가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예, 상승을 조금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입니다. 반드시 상승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볼 땐 금리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중요해요. 현재는. 예,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이 전쟁에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안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예, 무기는 도와주고 있죠. 괜히 섣불리 따라 들어갔다 러시아랑 핵전쟁 하게 되면 큰일 나니까 뒤쪽에 슬쩍 빠져서 본인이 챙길 건 다 챙기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유럽과 러시아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데 지금 이 전쟁이 너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유럽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다 수출해서 쓰는데, 수입해서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겨울 되면 이제 유럽은 머리 아픕니다. 그러겠죠? 왜 이제 기름하고 가스가 모자라니까. 그렇다고 지금 전범국인 러시아에 그거를 가져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고 러시아는 당연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예,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제재를 받으니까 힘들어집니다.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그거겠죠. 예, 어떻게 바이든이 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미국이 전체 원하겠죠. 예, 이쪽 세력들이 약해지면 그만큼 미국의 경제나 예, 국력은 상승한다는 거죠. 예, 경쟁자가 우선은 주춤하고 있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더불어 견제가 돼요. 이 상태에서는. 왜일까요? 예,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대놓고 러시아 편 못 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전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싸웠는데 예, 지금은 얘가 땅 터지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졌죠. 그러면서 중국이 그런데 이제 미국이 조치는 하나 해놨잖아요. 중국은 원래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거의 다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여기도 타격이 크겠죠. 러시아산도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에너지를 여긴 어차피 산유국이니까요. 그리고 LPG, 천연가스를 굉장히 수출하는 나라죠. 유럽에 이제 팔겠죠. 이전에는 러시아에서 받던 이거를 이제 유럽이 어디서 받겠습니까? 뭐 카타르나 아니면 미국 이런 쪽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손해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반사 이익을 많이 얻으니까 제일 심란한 건 그걸 거예요. 이게 푸틴이 괜히 상태 심각해져 갖고 핵 버튼 누르는 것만 아니면 미국은 오래오래 이 상황을 즐기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자체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유럽과 관계 유지를 굉장히 잘해 왔어요. 왜냐하면 유럽도 미국이 볼 때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진짜 기술력이 좋지 않습니까? 첨단 과학력은 뒤지지 않아요. 미국에 대해서. 왜 플랫폼이나 인공위성 이런 게 미국이 나은 거지 뭐 기계 만드는 거 이런 건 독일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유럽이 중국과 사실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왔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럽이 중국의 이 큰 시장을 포기 못하는 거죠. 유럽도 뭘 팔아서 남겨야 되는데 미국은 뭐 얼마 안 사잖아요. 그리고 싼 물건만 사고 중국제만 많이 사고 근데 유럽이 중국에 팔려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이후로 유럽과 관계가 좀 애매해진 거죠. 예, 자기는 러시아가 더 친한데 하여튼 애매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도 관계 유지하는데 좀 껄끄럽죠. 예, 대만 때문에 편은 들어주고 싶은데 대놓고 하자니 뭐 좀 문제되고.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미국이 사실은 중국에 이 전쟁을 통해서 예, 글로벌화를 막고 자국 경제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나가겠다. 예, 그렇게 선포를 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중국에서 수입 많이 하고 예, 이렇게 지냈는데 야 이거 됐어. 이제 모든 공장 미국으로 다시 옮겨. 그러면 당연히 중국은 굉장히 어려움이 커집니다. 내수는 원래 박살난 지 오래됐고요. 한 1년 이상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산 나라인데
지금 미국이 수출 별로 그러니까 수입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긴 하더라도 관세 낮춰서 하긴 하더라도 줄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많은 어려움과 경제 둔화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다 견제가 되네요. 중국도 견제가 되고 유럽, 러시아 그리고 본인 손에 피 안 묻혔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로 굉장히 지금 많은 혜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불안한 혜택이지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달러 돼서 달러화의 가치도 확 올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이 지금 최악으로 가지 않을 상황도 되겠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땐 오히려 지금은 미국이 되게 유리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전부 경제 지표로 여러분 판단 못한다라는 거죠.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학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작년 2021년도 4분기 자산별 투자 기상도 있는데 뉴스에선 이런 게 나와요. 미국보단 일본, 유럽이 낫고 지금 그대로 됐죠. 한국은 공급만 차질 점차 해소되면서 대선 영향에 기대가 있는데 지금 전쟁 터져갖고 우리 중국이 수출이 줄면 우리 경제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죠. 이런 걸 기대했는데 틀리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변수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니켈 등 친환경 산업재를 선호했는데 원자재가 그냥 다 올라버려서 지금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죠. 원자재는 지금 다 품귀 현상. 그래서 이거 아무리 예측해도 잘 못 맞추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과거에 99년도 그리고 04년도, 05년도에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미국에서 했는데 자, 그때 대형주 주가 지수가 한 올리는 동안 01년도까지 올렸는데 계속 올랐죠. 그리고 여긴 어떤가요? 04, 05, 06은 04, 05, 06, 08, 09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고 여기도 금리 인상했는데 여기도 주가 올랐죠. 그리고 여기도 금리 인상했는데 여기도 주가 올랐습니다. 이런 자료를 팍스넷 전문가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맞죠. 그런 다음에 금리 내린 다음에 계속 자,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이렇게 금리 인상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폭락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조금 조정받고 그냥 올라왔다니까요. 바닥권 폭락은 안 일어났어요. 여긴 일어났죠. 99년도에는. 그리고 여기 2004, 5, 6에서도 여기는 일어났죠. 근데 최근엔 여기 미중 무역전쟁 때는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락만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하락분이 선반영 돼 있죠. 많이 벌써 내려갔죠.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힐드, 하이힐드라는 건 부실채권이죠. 부실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이게 신용도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위험할 땐 올라갑니다. 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대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그럼 위험이 다시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정도만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가 우화에서 보면 자, 여우가 여기 안에 나무 둥지 안에 있는 먹이를 먹고 지금 배가 불러서 빵빵해져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먹을 것만 보고 위험을 못 봐서 죽을 뻔했네. 자,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오를지 지금 수익이 날 거를 막 찾아서 들어가시면 올라는 갈 수 있는데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지금 저렴한 거를 투자하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땐 TQ 지금 가격 저렴합니다. 더 떨어지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투자의 형태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리스크가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멤버십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여러 구독자님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시면 좋겠지만 지수 하락할 땐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동국 SNC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지금은 한 5에서 7% 수익만 내고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CS 베어링도 여기서 매수해서
한 8% 수익 내고 나왔고요. 여러분 한 3일에 7% 8%씩 내는 건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거 리스크가 없이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 또 실력을 갖고는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S밴드에서 보시면 이게 S밴드인 건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십니다. 제가 여기서 안 샀죠. 예,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더 싸게 살려고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유는 여긴 위험하니까 그래요. 예, 장시황이 좋고 주식이 지금 상승장이면 이런 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웬만하면 지금은 안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도 안 들어갔죠. 예, 하락 구간에 안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갔어요? 여기서 쭉 올라가서 중간 이평선, 예, 중간 라인 이 보라색 라인을 뚫고 올라갈 때 샀단 말이에요. 왜? 상승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보고 하는 겁니다. 보고. 상승하는 걸 보고 요때 샀어요. 그랬더니 수익이 나고 손실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떨어지니까 싼 가격에 사야지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 손실을 받겠죠. 근데 올라왔으니 다행인데 안 올라오면요. 계속 손실 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하락하는 걸 자꾸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TQ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 이때 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사서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죠. 예, 정말 피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43달러를 말씀드리고 이때 사보고 이때 매도하셨으면 수익 다 났죠. 그런데 장기 투자자니까 계속 샀다 칠게요. 그러니까 여기 안 샀잖아요. 저는 안 사고 여기서 다시 사시자 말씀드렸고 올라왔다 다시 내려올 때 여기서 안 샀다고요. 여기서 많이 안 사고 지금 올라와서 이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 확률이 높다 이거죠.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가 저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괜찮아 보인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어쨌든 20일 이평선 지지하고 지난 금요일 목요일이었나요? 이렇게 하락할 때 쫙 하락할 때 금요일 날 하락한 거네요. 저는 또 샀거든요. 매수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오늘 끝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지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프리장에서 어쨌든 지지하고는 올라왔어요. 그리고 60분 봉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지난주 요게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쭉 빠졌어요. 쭉 빠졌는데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끝에서 여기서 지금 수평으로 가고 있다. 지지할 것 같다. 여기 지지했죠. 네, 여기 이동평균선 60분 봉상에서 30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좋은 흐름이라는 거죠. 그냥 무너져서 이 밑으로 쭉쭉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거 싸긴 하죠. 근데 이거 뭐 알 수 없습니다. 다시 24달러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위험하고 지금처럼 잘 매수하시면 반등 구간에 꼭 익절하셔서 저도 지금 산 이유는 팔려고 한 겁니다. 수익 내서 익절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여유 있는 현명한 나주부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